베트남은 이제 박항서 감독이 정말 싫어진 모양새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에게 2번씩이나 연봉 삭감 요구를 하며 박 감독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열받은 박항서 감독은 만일 당신네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떠나겠다는 뉘앙스의 폭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베트남 언론은 설마 박 감독이 베트남을 떠나겠어? 홧김에 한 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박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에이전트만 알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박 감독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마음만 먹으면 다른 팀으로 이적도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베트남과 박항서 감독 양측은 서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듯 보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한 매체는 신의 눈을 잃어버린 박항서 감독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베트남 축구연맹이 박항서 감독과 지난 3년간 함께 베트남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끈 독일인 위르겐 게데 기술고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일본인 유스케 아다치를 선임하자 박 감독이 크게 실망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인 유스케 아다치는 홍콩에서 선수 육성 코치로 일한 바 있고 피파 AFC 소속으로 과거 베트남의 코치들을 가르치러 베트남에 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박항서와는 베트남 축구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에 함께 일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다치는 베트남 선수들이 피지컬적인 장점은 부족하지만 기술이 좋고 빠르다고 평가했으며 베트남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협동적이기에 더 빠르게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항서 감독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된 영입에 다음 베트남 감독은 일본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유스케 신임 기술 고문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투르시에 감독 선임을 염두한 발탁이라는 것입니다. 유스케 기술 고문은 투르시에 감독이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던 2001년 피파 컨페더레이션컵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일본 축구연맹에서 같이 일한 바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러한 베트남의 행보에 눈살을 찌푸리며 비판하는 댓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없어져봐야 소중함을 알지. 외국인이라고 레전드 대우 안 하는 게 한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축구 불모지인 건 확실하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너무 미련을 둔다. 독일 기술 고문과 함께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 넘어가는 게 답이다. 가끔 보면 어리석은 사람 같다. 히딩크가 한국을 떠났듯이 박항서 감독님도 박수 칠 때 떠나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정이 약한 게 단점이죠. 베트남에 남아 계신다면 마지막은 안 좋은 모습으로 떠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 그냥 떠나는 게 좋은 건데 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성적이 안 좋아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해관계 때문에 물러나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좋은데 히딩크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축구협회가 꼬장 부려서 떠난 것처럼 박 감독님도 나오셔야 합니다. 박항서 감독님 발 빼고 나오세요. 동남아 다른 쪽으로 감독님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곳으로 가세요. 이젠 지겨워지려고 합니다. 미련해 보일 정도로 느껴져요. 계약서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있는 게 다른 게 있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네요. 베트남 사람들이 악조건을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박항서 감독님 왜 푸대접을 받으면서 베트남에 계시나요? 베트남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베트남을 떠나게 되면 태국이나 중국으로 가세요. 중국으로 가시면 더 좋고요. 돈도 많이 챙기시고 히딩크처럼 박수 칠 때 떠나야 했습니다. 그냥 영웅으로 남는 게 좋았어요. 좋은 마음이야 알겠지만 이건 참 우울합니다. 투르시에 감독을 선임하려고 작업하는데 왜 박 감독님은 모욕을 당하면서 계신 건가요? 은혜를 모르면 베트남은 큰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연봉 삭감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의 경험이 부족한 국민성 때문에 여유가 없이 호들갑 떨고 있는 것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맹활약을 떨치고 있는 손흥민의 활약에도 베트남 네티즌들은 무슨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냐, 기술이 높지 않고 콩펑, 꽝하이, 반또한보다 열등하다. 명확하게 한국 선수들은 기술이 낮아서 3초만 시간을 주면 공간이 없어진다. 손흥민도 이처럼 슈팅의 시간이 걸리면 복잡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뽕펑에 비하면 손흥민은 완전히 감정적이며 축구에 대해 아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꽁펑이라는 선수에 대해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꽁펑은 베트남인들에게 있어 손흥민은 물론이거니와 메시, 호날두보다도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베트남의 자랑거리입니다. 꽁펑은 10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 지역 축구팀에 참여했고 2007년 호앙아인 잘라이 유스팀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아스날 아카데미에도 선발되는 등 이 시절부터 유망주로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박항서의 아이들 중 가장 주목받는 베트남 축구 선수로 K리그 인천에 영입되자마자 상당한 화제성을 띠며 베트남인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박항서로 인해서 한국에서 유명해진 상태라 홍보 효과로 역대 최대 사전 예매율을 달성하긴 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아예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축구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야 K리그가 살아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너무 못합니다. 확실히 피지컬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력도 부족해서 오전에 상대의 압박이 붙기 시작하면 좀처럼 힘을 못 씁니다. 작은 신장으로 인해 헤딩 경합은 거의 패배하는 편에다가 수비 시에는 수비 스킬이 부족해서 파울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꽁펑은 K리그 첫 경기에 결정했고 두 번째 경기 추가 시간 2분 출전하면서 일부 과격한 베트남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비난하기에 돌입했고 여기에 반발한 인천 팬들 사이에서 양국 간 국가비하, 인종차별 언어까지 나올 정도로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베트남인들이 꽁펑을 기용하라고 해봤자 주변 선수들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따로 노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는 등 경기장에서 좋지 못한 폼을 보여주면서 수비 상황에서는 비신사적인 파울을 남발하는 모습까지 겹쳐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인천이 울산에게 진 뒤 팬들이 야유하자 이를 노려보는 듯한 태도까지 보여줬고 베트남 악성 팬들도 기승을 부려서 최악의 영입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력도 안돼 인성에도 문제가 있던 꽁펑은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선수 본인의 요청으로 임대를 해지하면서 인천 생활은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꽁펑이 축구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사생활도 복잡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만 해도 아버지의 엄격한 관리 아래 연애도 못하고 축구만 하고 있지만 꽁펑 선수는 베트남 가수 호아 민지와 사귄 적이 있고 이후 여러 여자 연예인들과 스캔들이 자주 나서 베트남 내에서는 바람둥이로 악명 높습니다. 이런 구설수들은 꽁펑의 평판을 깎아먹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축구도 못하는 주제에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노이와 플레이구에 CP10 커피라는 카페를 열어 경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메뉴, 상품의 질, 서비스, 시설 등은 평판이 좋고 하노이 카페는 가끔 베트남 국대 선수들이 정모 장소로 이용해서 국대 선수들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자주 들립니다. 아니 페페TV야, 꽁펑이라는 축구 선수 딱 봐도 무슨 연애만 하고 커피숍 사장이나 하면서 취미로 축구하는 거 아니냐? 전혀 주목받을 선수가 아닌데 어떻게 베트남에서 손흥민, 메시보다 위대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 거야. 그것은 베트남 만화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축구 아카데미 선수들을 주제로 그려진 만화 축구 학교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기에는 꽁펑, 찌엉과 뚜어나인, 동치에우 등 실존 인물들을 출연시켜 우상화시켰습니다. 이 만화가 인기를 끌던 2013년 전후 꽁펑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만화 내용이 한국을 6대0으로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태국을 마지막에 만나 월드컵에 간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마침 박항서 감독이 이 만화 같은 일을 모두 현실화시켜 더 이상 허무맹랑한 만화 스토리라고 폄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 덕분에 발전된 자국의 축구가 세계적인 수준인 양 의시되던 베트남. 결국 베트남에서 최고로 평가받던 꽁펑은 여기저기 다른 리그들을 기웃거리며 후보 선수로 벤치만 데우다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손흥민 선수를 무시하고 박 감독을 홀대하며 일본인 감독으로의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만큼 일본에 대한 애정만큼은 각별해 보입니다. 베트남의 친일한 거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베트남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인텐시브 당근책을 내놓자 아세안 지역에서 수입 완성차를 들여와 판매하던 일본 브랜드들이 베트남 현지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조립한 완성차 생산 및 구매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지난 2017년부터 포르추너를 인도네시아에서 조립 수입해서 베트남에 판매했지만 이제는 생산 공정 자체를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토트넘과 아스날이 북런던 더비에서 원더골을 장렬하면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새벽 시간으로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서 열린 아스날과 2020-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3분에 기가 막힌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를 기록했으며 한 경기를 더 치른 첼시에 승점 1비진 2위에 자리했습니다. 경기 전 토트넘이 아스날을 잡게 된다면 선두를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손흥민은 경기의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토트넘 간판 골잡이 손흥민은 선발 출격해 아스날 골문을 조준했습니다. 리그 9골로 득점 랭킹 공동 2위에 올라 있었고, 지난 4일 라스크 린츠와 유럽 유로파리그에서 골맛을 보며 예열을 마쳤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초반부터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를 건네면서 아크서클 근처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토트넘은 강력한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손흥민은 0대0 동점으로 팽팽한 전반 13분 단 한 번의 역습 찬스에서 그림 같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경기의 흐름을 토트넘으로 가져왔습니다. 최고의 조합을 자랑하는 개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드리블을 툭툭 치고 들어가 약 25m에서 때린 오른발 가마차기는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추가 시간 해리 케인의 골까지 도우며 토트넘의 선두 탈환의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 호스퍼의 무리뉴 감독은 경기가 끝난 직후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원더골을 극찬했습니다.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는 궤적을 바로 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크레이지, 난 뒤돌아서 아들을 봤다. 그의 표정은 마치 이랬다. 내 표정도 같았을 것이라고 흐뭇해했습니다. 적장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도 손흥민의 첫 번째 골에 박수를 보낸다. 토트넘은 원더골을 넣었다고 손흥민 선수를 인정했습니다. 대단한 골이란 표현에 대해 손흥민은 오늘은 겸손할 수 없겠다. 만약 운이 좋았던 골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운 좋게 들어간 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멋진 골이었다. 우리의 첫 번째 기회에서 이렇게 골을 넣어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팬 투표에서 66% 지지를 얻으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격인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는 기념을 토했습니다. 이번 킹 오브 더 매치를 포함해 올 시즌 네 번째 수상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축구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 8.1점을 부여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의 극찬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스널전 환상골에 영국 매체도 연달아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에게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하며 기분 좋은 선제골을 넣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팀 동료 해리 케인, 호이비에르와 함께 최고 평점입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9점을 주며 북런던 더비에서 잊혀지지 않을 장면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진가를 발휘한 토트넘 호스퍼 듀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BBC가 선정한 2주의 팀에 뽑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소속의 가스 크룩스는 토트넘과 아스널, 리버풀과 울버햄튼 간 2020-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를 마치고 한 주를 빛낸 선수 11명을 선정했습니다. 11라운드 마지막 날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 2대0 낙승을 만드는 골을 나누어 넣은 손흥민과 케인은 윌프레드 자하와 함께 이 팀의 3톱을 구성했습니다. 크룩스는 이날 역습 상황에서 골문 구석을 찌르는 원더골, 리그 10호 골을 작성한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의 슛은 마법과도 같았다.
케인을 향한 어시스트도 좋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의 링크업 플레이에 주목했습니다. 둘은 지금까지 리그에서만 31골을 합작했고 디디에 드로그바와 프랭크 램파드 듀오의 36개에 이은 역대 2위 기록했습니다. 크룩스는 손흥민, 케인 외에도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와 수비수 에릭 다이어를 뽑았는데 토트넘만 11명 중 4명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지금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금은 토트넘의 시간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토트넘과는 분명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역시 믿고 보는 케인과 손흥민 콤비였습니다. 서로가 어시스트를 주고받으면서 선제골과 쐐기골을 터뜨려 팀의 귀한 승점 3점을 선사했습니다. 하프라인 아래에서 케인이 전방 공간으로 찔러준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오른발로 공을 강하게 감아 차스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정규 리그 10호 골이자 각종 대회를 통틀어 시즌 13번째 득점포였습니다. 전반 막바지에는 두 선수가 역할을 바꿨습니다.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왼쪽으로 돌아들어가는 케인에게 패스를 건넸고 케인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왼발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두 장면 모두 두 선수의 호흡이 돋보였는데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두 선수에게 모두 평점 9점을 부여했습니다. 케인 역시 손흥민과의 호흡에 만족감을 전했습니다. 케인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우리 모두 이제 경기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내 생각에는 우리 둘 다 전성기에 접어든 것 같다고 흡족함을 표했습니다. 이날 득점으로 케인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만 11골을 기록했습니다. 북런던 더비 역사 속에 더 이상 케인보다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없습니다. 또 손흥민의 첫 골을 도우면서 어느덧 정규 리그 어시스트만 10개를 기록했고 그중 8개가 손흥민의 골을 도운 것이니 그야말로 찰떡호흡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이미 그는 너무도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팀을 위해 많은 것을 선사하고 있으며 나는 그와 플레이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동료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케인과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고 있어서 월드 클래스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공수 밸런스가 뛰어나고 언제나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라고 만족함을 표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은 도움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선보이며 대기록에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은 13분에 터진 손흥민의 원더골을 어시스트하며 리그 10호 도움을 기록했고 그가 단 11경기 만에 달성한 두 자릿수 도움이었습니다. 케인은 최근 5년간 두 자릿수 도움을 처음 달성했던 선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시즌 20도움을 달성했던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 브라이너는 17경기 만에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케인의 놀라운 도움 능력은 2010년대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아스널의 외질의 아성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외질은 2015-2016 시즌 아스널에서 11경기 만에 두 자릿수 도움을 달성했습니다. 이 시즌에 외질이 리그 19도움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케인의 이번 시즌 도움 기록이 매우 대단한 페이스입니다. 더욱이 케인은 8득점도 기록하며 총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케인 선수가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와의 플레이를 통해 이 흐름대로 경기력과 득점 생산력을 유지한다면 20골 20도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럽 5대 리그에서 현재 최고의 득점 관여도를 보여주고 있는 케인이 시즌 종료 때 얼마나 더 많은 득점에 관여할지 주목되고 있으며 케인의 도움을 받고 매번 훌륭한 골 결정력을 선보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세계 축구팬들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